네, 안녕하세요.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고소당한 사람 ING 정준호입니다.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우택 씨가 저를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그 정우택 씨가 왜 모욕죄로 잘 고소했을까? 이걸 제가 그래서 인문학 하는 사람이니까 인문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. 지난 6월 18일쯤 될 겁니다. 그때 새가 날아든다 라는 팟캐스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일부 편집을 해서 썸네일을 만들어서 저희 유튜브에 올렸죠. 제목은 정우택의 과거사 정리, 그리고 부제가 참 더럽다 참 더럽다 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, 그걸 가지고 정우택 씨가 저를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5시에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정우택 씨가 저를 왜 고소했을까 생각을 해봤죠. 처음에는 뭐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빴구나,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모욕감을 느꼈구나, 그래서 고소를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인문학 아카데미 대표인데 정우택 씨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 보수 야당의 제일 야당의 원내 대표 아닙니까? 그런 사람이 일개 시민을 고소했을 때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갖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문득 떠오른 게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그 책이 떠올랐어요. 감시와 처벌. 미셸 푸코는 이 감시와 처벌에서 1차적으로는 감옥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감옥의 역사. 그리고 두 번째는 감옥과 감시의 체계,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. 감옥의 역사는 곧 처벌의 역사죠. 처벌의 역사입니다. 미셸 푸코에 따르면 처벌은 지금까지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. 첫 번째는 호화로운 신체형. 여기서 호화롭다는 건 멋있다 그런 게 아니고 잔인한 거 있잖아요. 능지처참이라든가 교시형이라든가 다수의 군중들이 보고 막 겁먹을 수 있는, 눈에 보이는 그런 신체형, 호화로운 신체형이 있었고, 그 다음에는 그 신체 감금 혹은 노동형을 시키는 감금형을 시키는 거죠.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그 규율이라는 정신 개조 시스템에 힘입어서 새로운 형벌의 시스템을 발전한 게 감옥의 탄생이라는 거예요. 감옥. 그러니까 세 번째가 감옥인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규율이에요. 규율. 사람들을 계속 감옥에 가둬 놓고 규율화 시키는 거죠. 정신 개조를 시키고. 그 규율의 특성이 뭡니까? 미셸 푸코에 따르면 순종, 그리고 효용이거든요. 순종과 효용. 미셸 푸코가 이 감시와 처벌을 쓴 이유는 단순히 감옥의 역사, 처벌의 이런 1차적인 의미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. 여기서 미셸 푸코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, 결국 이 감옥의 경제학은 권력의 경제학이다. 이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 때문에 신체형에서 그리고 감금형 그리고 감옥으로 발달한 게 아니고 권력의 말 그대로 경제학인 거죠.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고 숨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하는 것들. 지금 현재 나라가 시끄러운 게 뭡니까? 이 블랙리스트 사건들. 처음에는 연예계만, 문화예술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연예계 나왔죠. 언론 나왔죠. 그 댓글 부대. 이거는 개인과 개인이 아니잖아요. 국가 공권력이 동원돼 갖고, 지금 말하면 국정원뿐만 아니라 사이버 군까지 동원돼 가지고 댓글 부대 한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한 거 아닙니까? 공권력이 개입돼 갖고,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에요. 공권력이 개입돼 갖고. 이거야말로 정말 큰 범죄란 말이에요. 큰 범죄. 그런데 결국 원세훈이 그것 때문에 4년형을 받았어요. 4년형을. 그때 민주당, 국민의당, 정의당 다 철저하게 수사하라 논평을 냈죠. 이 정도의 범죄를 단순히 국정원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. 이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교사범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내부의 공동정범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.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농락한 사건입니다. 꼬리 자르기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닙니다. 대선 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.
원세훈 전 원장은 단순히 수족일 뿐이라는 의심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.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할 때입니다. 그런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?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? 정우택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이 한마디로 보복성 적폐라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계속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. 보복성 적폐라는 거예요, 이 행동이. 국가 권력이 동원돼가지고 사람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감시하고 비난하고 여론을 만들어갖고 그 사람을 사상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심판하는 거를 적폐라고, 보복성 적폐라고 말했던 사람이 정우택이에요. 그런데 이런 큰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반대하고 적폐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개인과 관련된 일신상의 이유들, 뭐 그 사람을 진짜로 모욕했건 욕했건 뭐 했던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는 거죠. 이게 단순히 저를 개인적으로 고소한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만 그걸 떠나서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왜 정우택 씨가 날 고소했을까? 팬이기도 하고 항상 자주 듣는 너무 좋은 그 새가 날아든다 한테 미안하지만 새날을 고소하라고, 새날을. 아니면 뭐 낙곰수를 고소하던가 왜 날 고소해? 그래서 생각해 본 거죠. 왜 정우택 씨가 나를 고소했을까? 일개 시민,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. 이거는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. 저 사람들이 촛불을 무서워한다고 하지만 촛불들이 모였을 때는 무서워해요.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개인으로 있을 때는요,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개인들에 대해서 그냥 고소해도 별거 아니에요. 지금 나가서 진술하고 나서 화해하거나 아니면 벌금형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면 돼요, 그냥. 근데 물론 적은 돈은 아니죠. 하지만 이거 내고 이제 그냥 털어야지 이렇게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이 출석 얘기를 받고 가서 뭐 하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써요, 여러 가지로. 그런데 일반 시민들, 만약에 저는 뭐 국정원도 한번 갔다 왔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가지 뭐 하지만 정말 이런 거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시민들이 경찰한테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무섭겠어요. 그러면 더 이상 정치인에 대한 비판 못하는 거죠. 그걸 노리고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사실 MB가 한, 국정원이 한, 사이버 경찰 국군이 한, 사이버 국군인가요? 뭐지? 사이버 사령부가 한 이런 행위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. 지금 이 시간에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 와중에 정우택은 일개 시민을 고소하는 거예요. 입 닥치라고. 똑같은 거죠.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근데 사실은 뭐 일베같이 진짜 욕먹어야 될 그룹들이 있죠. 이런 사람들은 고소 당해야죠.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아예 입도 뻥긋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고소들이 있어요. 정치인들이 하는 고소들.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저한테 고소한 게 잘됐다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먼저 한 거는 뭘 했냐면은 정우택 씨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. 우선은 뭐 때문에 고소했는지 그냥 듣고 싶었고, 그리고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. 나는 아카데미 하는 사람이고 또 인문시사 아카데미를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룰 거다 했는데 전화를 그때 한 대가 충북 사무실이었나? 그랬어요. 근데 여자 직원이 받았는데 되게 친절해요. 여자 직원이 너무너무 친절해요. 의외였어요. 난 친절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. 근데 이 분이 남자 직원을 바꿔줬어요. 이 남자 직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. 근데 한참 후에 바꿔줬어요. 근데 이 남자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. 그리고 너무 예의가 없어요. 우선 물론 두 번 전화했을 때 첫 번째는 뭐 그랬는데 그 다음날 두 번째 전화했을 때는요 아주 고압적인 자세더라고요. 도대체 왜 전화했냐는 거예요. 막 따져요. 왜 전화했냐. 정우택 씨 홈페이지에 보면은 홈페이지 딱 메인 테마가 뭡니까? 더 가까이에서 듣겠습니다. 이거예요. 가까이서 듣겠다면서 왜 전화하냐고 물으면 안 되지.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정우택 씨가 정치인이고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한테 비판받는 게 과연 정당한 거냐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얼마 전에
정우택 씨 당에 김문수 씨가 대군가 내려가서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. 뭐라고 연설했는지 아세요? 우리 문재인 국군 동수권자가 어제 미국 방송 CNN하고 인터뷰를 하는 보니까 우리나라 핵이 필요 없다. 핵을 만들 필요도 없고 미국 핵 필요도 가져올 필요 없다. 이렇게 말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? 김정은이 기쁨조가 문재인 맞죠, 여러분? 문재인은 김정은의 기쁨도다. 그렇게 연설했어요. 원내대표라면은 당에서 그런 거나 잘 관리해라. 이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그런 말 무시하고 또 얘기해요. 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욕먹는 게 정당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근데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냥 끊어버렸어, 전화를. 그러니까 말을 못했어요.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을 할게요. 공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받고 견제받아야 됩니다. 아니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죠. 정치를 할 때는 유권자들에게 내가 국민의 아니면 구민의 시민의 대의를 받아가지고 의의를 받아갖고 정치하겠다고 해서 읊조리면서 했으면서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당연히 시민들이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죠. 비판받기 싫으면 정치를 하지 말라고요. 정치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권한을 부여받았어요, 우리한테. 법을 만들잖아요, 법을. 그런 해결을 하면서 비판받는 게 그렇게 억울하다? 우리한테는, 저 정주로 하는 개인한테는 정우택 씨가 갖고 있는 권한과 권력이 없어요. 똑같은 1대1의 사람인데 나한테는 왜 없냐고. 왜? 국민이 나한테 위임하지 않았으니까 없는 거예요. 그러면 권한과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런 권력이 있으면 당연히 감시받고 비판받는 거예요. 일개 시민과 시민이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. 근데 이건 그 사람들의 얘기지. 정치인 개인과 시민 개인의 관계가 붙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럼 정치를 하지 말아야죠. 안 하면 되지.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. 정치인이 이러면 안 됩니다. 지금 어떤 시대인데. 더군다나 홈페이지에 더 가까이에서 듣겠습니다. 그런 문구를 남겼으면은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. 어디 본인에 대해서 비판했다고. 더군다나 저는 비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유포한 거예요. 그것까지도 일일이 다 찾아내고 고소를 한다? 정치하지 마세요.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문득 떠오른 게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그 책이 떠올랐어요. 감시와 처벌. 미셸 푸코는 이 감시와 처벌에서 1차적으로는 감옥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감옥의 역사. 그리고 두 번째는 감옥과 감시의 체계,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. 감옥의 역사는 곧 처벌의 역사죠. 처벌의 역사입니다. 미셸 푸코에 따르면 처벌은 지금까지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. 첫 번째는 호화로운 신체형. 여기서 호화롭다는 건 멋있다 그런 게 아니고 잔인한 거 있잖아요. 능지처참이라든가 교수형이라든가 다수의 군중들이 보고 막 겁먹을 수 있는, 눈에 보이는 가 참 더럽다. 참 더럽다. 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정우택 씨가 저를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5시에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정우택 씨가 저를 왜 고소했을까 생각을 해봤죠. 처음에는 뭐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빴구나.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모욕감을 느꼈구나. 그래서 고소를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인문학 아카데미 대표인데 정우택 씨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 보수 야당의 제일 야당의 원내 대표 아닙니까? 그런 사람이 일개 시민을 고소했을 때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게 경제학은 권력의 경제학이다. 이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 때문에 신체형에서 그리고 감금형 그리고 감옥으로 발달한 게 아니고 권력의 말 그대로 경제학인 거죠.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고 숨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하는 것들.
지금 현재 나라가 시끄러운 게 뭡니까? 이 블랙리스트 사건들. 처음에는 연예계만, 문화예술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연예계 나왔죠. 언론 나왔죠. 그 댓글 부대. 이거는 개인과 개인이 아니잖아요. 국가 공권력이 동원돼 갖고 지금 말하면 국정원뿐만 아니라 사이버 군까지 동원돼 가지고 댓글 부대 한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네, 안녕하세요.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고소당한 사람 ING 정준호입니다.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우택 씨가 저를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그 정우택 씨가 왜 모욕죄로 잘 고소했을까? 이걸 제가 그래서 인문학 하는 사람이니까 인문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. 지난 6월 18일쯤 될 겁니다. 그때 새가 날아든다 라는 팟캐스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일부 편집을 해서 썸네일을 만들어서 저희 유튜브에 올렸죠. 제목은 정우택의 과거사 정리, 그리고 부재 그런 신체형, 호화로운 신체형이 있었고, 그 다음에는 그 신체 감금 혹은 노동형을 시키는 감금형을 시키는 거죠.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그 규율이라는 정신 개조 시스템에 힘입어서 새로운 형벌의 시스템으로 발전한 게 감옥의 탄생이라는 거예요. 감옥. 그러니까 세 번째가 감옥인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규율이에요. 규율. 사람들을 계속 감옥에 가둬 놓고 규율화 시키는 거죠. 정신 개조를 시키고. 그 규율의 특성이 뭡니까? 미셀 풀코에 따르면 순종 그리고 효용이거든요. 순종과 효용. 미셀 풀코가 이 감시와 처벌을 쓴 이유는 단순히 감옥의 역사, 처벌의 이런 1차적인 의미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. 여기서 미셀 풀코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결국 이 감옥